그리스 위기 확산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미국의 4월 고용이 4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유럽발 불안감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우는 1.3% 추가 하락해 1380에 마쳤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EU 재무장관 회의가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는 유럽연합의 자체 구제금융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었는데 영국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유럽발 재정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발 위기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가 2012년까지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300개를 만들고 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1640선까지 추락을 했죠. 유럽발 재정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매도를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지수는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모두 깨고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을 했다가 겨우겨우 1639포인트 40선 정도는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이었는데요. 유럽발 재정위기 때문에 70포인트 정도 이상은 내준 것 같고요. 4주 만에 100포인트가 빠진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로 매도했느냐, 그 규모가 참 놀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현물을 1조 2천억 이상이나 던졌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역대 1조 이상 판 적이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지, 완전히 우리 증시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닌지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마감지수 확인합니다. 코스피는 2% 이상 떨어지면서 1647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전고점이요. 1752포인트 인점을 감안해 볼 때 한 100포인트가량 지금 갭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500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고 나흘째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코스피만큼이나 많이 오른 감이 없기 때문에 또한 떨어지는 폭도 조금은 덜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급등하면서 115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역시나 동반 약세 국면 면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니케이가 이틀 연속 3%나 두 번이나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중국도 상해종합지수가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가권지수도 약 보합세로 장을 끝냈죠. 자, 문제는 주말 지나면서 있었던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다우가 또 빠졌습니다. 지금 1380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반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고용지표가 깜짝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도 반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단 큰 아쉬움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장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주말 지나면서 뉴욕 증시가 또 추가 하락했다면서요? 네, 뉴욕 증시는 그리스발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나흘째 급락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4년 만에 가장 양호한 미국 고용지표가 나왔음에도 뉴욕 증시는 유럽발 충격에 이겨나지 못해 이번 위기의 파장을 짐작하고도 남게 했습니다. 지난 주말인 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39.89포인트 1.33% 내린 1380.4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3%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2.33% 내렸습니다. 이로써 다우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5.7%가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6.4%와 8%의 주간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주간식적으로는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10월 이후 최악의 한 주로 기록됩니다. 지난주 증시 급락으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올 들어 연간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앞서 폐장한 유럽 증시도 영국 2.6%, 독일 3.27%, 프랑스 4.59%씩 각각 급락했습니다. 네,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4년 만에 가장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더불어서 뉴욕 증시도 결국 하락하면서 끝나고 말았는데 4월 고용지표 얼마나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률은 또 소폭 올랐다면서요? 네, 미국 노동부는 4월 중 29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일자리 증가 규모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올 들어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0만 개를 크게 웃도는 실적에 다우지수는 개장 후
30포인트 가량 상승하기도 했지만 유럽발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그러나 경기 회복과 함께 구직 대열에 새로 합류하는 노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4월 실업률은 9.9%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4만 4천 개 일자리가 늘어났고 서비스업 부문은 16만 6천 개가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네. 자, 주말 그리고 사실은 간밤에 EU 긴급 재무장관 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또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FRB는 유럽하고 통화 수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EU 재무장관 회담의 결과입니다. 네. 지금 막 끝나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EU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재정위기의 확산을 막고 유로화 안정을 위해 최소 5천억 유로, 미화로는 6,450억 달러 규모의 제2차 지원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중 4,400억 유로는 IMF가 지원하고 나머지 600억 유로는 16개 유로존 회원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일종의 시장 안정 기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은 앞서 월요일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위해 일요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 브뤼셀에 집결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2차는 EU와 IMF가 1,110억 달러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패키지를 마련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패키지에 따라 IMF는 지난 9일 3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일요일 연쇄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유럽 금융위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오전 메르켈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EU 국가들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데 논의를 했다고 백악관 대변인실을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날 전화 통화는 월요일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유로화 사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이뤄져 이번 회의에서 EU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미국 측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유럽의 위기가 확산될 경우 지난 2월 종료한 유럽과의 통화 스와프를 다시 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발 재정 위기가 악화하면서 유럽으로 번질 경우 유럽 은행권의 달러 부족 등 신용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위기 확산 방화백을 생각하는 의도로 풀이되겠습니다. 네, 유로화 급락 막기 위해서 지금 유로존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2월에 종료된 유럽과의 통화 수합도 미국 측에서는 또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1,110억 유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구제금융과는 또 별도로 긴급자금 6,450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 EU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급락을 한 것은 급락을 한 것이죠. 장 마감 상황으로 플러스를 달지 못한 것이 뉴욕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라는 것은 유럽발 악재의 그 기운이 보다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기댈 것은 지표밖에 없잖아요. 이번 주 일정 챙겨볼까요? 네, 이번 주 정시는 투자자들의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던 유럽발 위기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될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정치 흐름은 미국의 경제 지표보다는 유럽의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 수위와 EU 간의 정책 공조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일 장 클로세 트리세 유럽연합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국채 매입 계획을 일축하면서 그리스 위기를 정복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줄 경제 지표는 그리 많지 않지만 우선 14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도매 판매 실적과 산업 생산, 미시간대의 5월 소비자 심리지수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7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 생산 및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도매 재고, 12일에는 무역 수지, 13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현황과 수입 물가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유럽발 위기로 지금 급락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유가 마감 상황도 전해 듣고 싶은데요. 어느덧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고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전날보다 2달러 2.6% 내린 배럴당 75.1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WTI는
주간 단위로는 무려 13%의 하락률을 기록해 2008년 12월 이후 최대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6월 인도분 국제금값은 온수당 1210.40달러에 거래돼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권고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독일과 IMF가 그리스 구제안에 대한 승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다 계속해서 하락을 추가로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조금은 걱정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장 흐름 어떨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주문 실수 이런 어떤 이벤트성 얘기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유럽발 악재 터져도 견조했었던 미국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저희가 한 증시에 있으면서 이렇게 거의 뭐 1000포인트 빠지는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루 만에 그 11,000에서 지금 10,000선까지 밀리면서 좀 뭐 폭락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증시도 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지만은 지금 뭐 여러서 그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레이더 실수다, 뭐 그다음에 투기 세력의 음모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10,000포인트 선까지 밀렸는데 뭐 일단은 그 지난주의 폭락 장세는 이번 주에는 진정이 뒤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행히 지금 보면은 주말에 그 유로존들의 그 정상들의 그리스 지원에 대한 그 결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유로존에서 가장 큰 맹주인 독일하고 프랑스 그다음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네덜란드까지도 그 그리스 지원안에 대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심리적인 공황 상태는 좀 멈춰서 그 지난주에 10,000포인트와 저희 국내 증시에 찍었던 그 1630포인트 선이 일단은 1차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1600포인트 정도는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뭐 경기선으로 알려진 1600 거의 한 40포인트, 39포인트, 200일 이평선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지켜내면서 종가가 마감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지수 문제를 차치하고요. 가장 우리가 믿었던 외국인이 돌아서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금쯤은 가져봐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1조 2천억을 파는 일,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다면서요? 1조 2천억, 예, 지금 그 1조 2천억을 팔은 경우가 뭐 최근 한 2년 내, 그 다음에 최근에 별로 없었던 그런 경우인데요. 네. 그 가장 많이 팔았던, 최근에 많이 팔았던 경우가 이제 2008년 그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6월 달에 한 1조 1,500억 정도를 유국인들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사실 유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그 6월에 리먼이라든지 뭐 베어스턴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1조 1,500억 정도 팔고 그 뒤로도 연속해서 한 3,000억 가까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실제로 터졌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가 많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경에 목요일, 금요일 연속 이틀 동안 해서 2조 원이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감을 자아낸 수준인데요. 네. 일단은 그 저희 증시에서 지금 3월과 4월에 그 매수했던 자금은 미국계라든지 그런 연기금들의 장기 자금이었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를 한 거는 그 유럽계 자금 일부가 조금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헤지펀드나 예, 그렇죠. 그런 쪽들이 그 단기성으로 좀 그 돈을 빼나가면서 매도를 했고요. 또 뭐 금요일경에 선물도 한 7,000개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그 추세적인 매도는 아닌 걸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저희 국내 증시 그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 매수 세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도 그 면밀히 좀 관찰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 2,000억 이상씩 매도를 지속을 하는지 좀 관찰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향후 IT에 대한 우리 시장의 매력을 이미 맛을 본 외국인들이 영영 떠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1, 2조 정도는 더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셀코리아는 아니더라도 당분간의 어떤 뭐 곧장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 조금 희박하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매수했던 게 IT하고 자동차인데요. 네.
지금 저희 그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들이 그래도 여전히 그 2분기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그 최근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던 측면도 있는데 그런 환율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뒤로라 보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유로화라든지 이런 쪽들이 폭락을 하면서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네. 뭐 오늘자 아침 신문에 보면 그 유로존에서 예. 그 유로화 폭락에 대한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 대처를 하고 예. 하겠다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급한 매도세는 좀 이렇게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을 두고 있고요. 네. 또한 그 IT 업종과 저희 우리나라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들의 실적이 네. 워낙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그런 여전히 IT하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뭐 옵션 만기일도 좀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생명 드디어 상장도 12일에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날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도 겹치게 돼서 사실 굉장히 변수도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도 좀 있는 그런 주간이 아닐까 싶은데 중국 쪽에 또 지표 발표도 나름대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한 이번 주 내로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진정되는 네.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많이 밀려도 1,600포인트는 네. 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외국인이 조금 판달지라도 다른 세력이 받쳐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예. 얘기라도 들려요. 최근에 보면 뭐 삼성생명 청약하면서 부동자금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증시에 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자금들이 워낙에 보수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 바로 매수는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1700선 넘어가면서 환매가 일어났던 그 주식형 펀드가 네. 환매가 좀 멈추고 있고 1600선 초반에서는 그 작년부터 보면은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국내에서 가장 큰 손인 연기금들이 그 1,550선 이상에서는 매수하겠다는 그런 집행적인 그런 의사 결정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난주 후반경부터 그 한 1,500억씩 해서 그 1,600선에 돌입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외국인 매도에 대한 완충 역할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개인과 또 기관의 어떤 저가 매수 때문에 증시의 어떤 하방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그런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자, 일단은 1,752포인트였던가요? 예, 전고점 거기까지 찍었다가 지금 곧바로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쭉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싸기는 전반적으로 다 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기는 곧 기회. 결국 주도주 IT 자동차 쌀 때 담아야 된다. 이런 전략이 나오는 반면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뭐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느 쪽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전혀 반대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지나가고 보면 답은 나오는데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나고 나서 사면은 조금 비싸게 사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이번 그 떨어지는 칼날에서 그 지금까지 그 우량주였던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돌아선 이후에 뭐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과거 예를 보면은 다우지수나 국내 증시나 모두 그 상승 추세 중에서 20일 이평선을 훼손을 하면서 하락을 한 경우에는 네. 대부분 회복하는데 짧게는 뭐 한 2주 뭐 좀 길게 걸리면 한 4주 정도 이렇게 한 달 정도. 예,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해외 증시 다우지수나 국내 증시를 보면 그런 형태인데요. 따라서 지금 지난주 한 주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제 이번 주 초나 그다음에 뭐 주 후반경 정도에 이렇게 뭐 매수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3, 4주 지난 이후에 그 2분기 실적주를 겨냥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역시나 주도주인지 아니면 지금 많이 빠져있는 금융이라든가 건설 쪽 섹터를 들어가서 어찌됐거나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튀어오르는 정도만큼의 수익률을 조금 기대를 하면서 사야 되는 것인지 뭘 사야 됩니까? 업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요. 예. 일단은 뭐 이렇게 폭락 이런 장세가 좀 안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IT와 자동차 지난주에 대표주였던 거 뭐 이미 투자자분들이 다 아시는 그는 현대자동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IT 중에서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특히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그런 장비 부품주, 반도체나 IT 장비 부품주를 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이 시간에 나오셔서는 뭐 반도체 사실상 작은 부품주인 아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한 종목만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대형주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니까 계속 제가 약간 그 투자자분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종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역시 반도체 관련주인 그 테크노 세미컴이라는 주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 세미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의 반도체 시가격과 LCD 시가격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뭐 또 2차 전지 전액을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T 수요의 그 가장 큰 수혜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테크노세미캠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IT가 좀 조정을 받고 하면서 IT 부품주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신고가 뭐 연중 최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었지만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테크노 세미캠은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주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전 세계주 1, 2를 다투는 회사에 납품을 해서 매년 영업이익이 한 150에서 200억 정도 나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그 보통 그 18,000원대에서 장기간 18,000원에서 22,000원대에서 횡보를 한 이후에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지금 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들이 한 일주일간 매수를 했고요. 또한 그 지금 보면은 그 22,000원 넘어갔다가 지금 21,000원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한 25,5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뭐 최근에 저점이었던 19,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정하시고 목표가는 지난 테크노 세미캠의 주당 순이익이 한 2,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5,000원대는 가볼 수 있는 그런 목표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게 지수가 뭐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내지는 뭐 가격 조정까지도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지수가 물론 못 간다고 해서 전 종목이 못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작은 코스닥의 어떤 IT라 할지라도 조금은 두려운 그런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지금 근데 아까 그래도 그 시장에서는 실적이 결국 나중에는 그 기본 추세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시장의 패닉이 불확실성이었는데 그런 유로존에서의 그리스에 지원하는 해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폭락 장세에 대한 과민 반응은 이제는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또 테크노 세미캠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출발 상황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또 개인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종목 얘기이기 때문에 뉴스를 바탕으로 오늘 움직일 만한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뉴스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은 이제 IT와 자동차의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자동차나 IT 업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형주가 최근에 주가 호조를 좀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중소형주의 실적이 연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 나서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 오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시설 투자 확대 때문에 KC텍과 SFA 얘기를 하셨는데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IT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좀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관련 종목으로는 뭐 DMS하고 KC텍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 SL과 세종공업 등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평화전공 이런 자동차 부품주 얘기가 또 조금 나오는 것은 만도 상장을 또 앞두고 있어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뭐 IT 쪽
얘기를 먼저 드리면 반도체 이제 장비 제조업체 중에서 이제 DM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DM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건식 식각 장비의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좀 올해부터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과 그리고 글로벌 업체 쪽으로 이미 수주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번 설비 투자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최근 약세 시장에서도 꾸준한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는 좀 현재 수준에서 좀 강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동시효과 같은 경우도 약간의 플러스권이 나오긴 하는데, 네. 전일 종가 14,2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지금부터 17,000원 정도까지 예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7,000원 정도, 그리고 전일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원 정도 얘기를 하셔서 매수가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DMS,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부품주 얘기였고요. 자동차 쪽도 하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동차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도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본격적인 그 자산 본격적인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을 한번 찾다 보니까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가스 정화기를 주로 만드는 업체인데, 네. 현대차하고 기아차 납품 비중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성장을 하면서 같이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이고, 현재 실적 기준으로 작년 실적 기준으로도 뭐 EPS가 2,000원대가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PER도 5배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에서 현금성 자산만 800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만도 상장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는 9,600원 정도 전일 종가로 마감을 하고, 금일도 소폭 플러스가 예상은 되고 있지만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12,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동차 부품주 뭐 많이 있지만 저평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종공업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DMS 세종공업까지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나로호 관련해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제 추적 장치에 대한 최종 시험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AP 시스템, 한양 디지텍,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등을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야말로 우주 항공 테마들의 흐름이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우주 항공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실적 부분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좀 가격도 많이 낮아져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재료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예, 일단 단기적인 테마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시에는 손절매 가격을 좀 낮게 잡으셔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종목으로는 AP 시스템과 비츠로테크 두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다목적 실용 위성의 본체 제작 주관사로 선정이 되는 등 위성 사업에서 좀 안정성이나 성장성을 좀 확보한 회사고, 거기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오늘도 같은 경우도 7,800원에서 플러스권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이 종목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비츠로테크도 차트 보면서 바로 얘기 들어볼까요? 예,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낙폭이 좀 12,000원에서 9,700원까지 상당히 많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관점에서라도 일단은 이런 테마권에서 접근을 하셔도 단기적인 상승세를 좀 보인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신 권역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비츠로테크는 어느 정도 가격에 매수해 볼까요? 예, 비츠로테크도 역시 1%대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상승 출발 한 2%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네. 9,700원대 초반에서는 좀 매수 대응을 하셔도 그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0일 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분위기가 주말 지나면서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장도 당연히 커플링되면서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최승우 과장께서도 살짝 힌트를 주셨듯이 오늘 장 코스피 기준 플러스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해서 조금은 억울했었던 면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EU의 긴급 재무장관 회담이 바로 이 밤 사이에 열렸었는데요. 결국 1,110억 유로라는 긴급 구제 금융 외에도 추가적으로 6,450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금융 지원을 또 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준 아주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우와, 코스피가 15포인트가량이나 올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662포인트. 아마 개장은 1660포인트 아래 정도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1600선이 지지가 되는가 이런 것이 주말 분위기였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504선, 오늘 아침 아마 500선 넘기면서 출발한 듯 싶네요. 자, 삼성전자가 약 한 50여일 만에 80만 원 깨고 내려갔었는데요. 80만 원 오늘 아침에 회복을 하면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도 4% 급락했기 때문에 1% 정도는 또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금융지주회사들 중에서는 또 조금 견주하면서 덜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반대로 5% 급락했었던 KB금융, 이틀 연속 5%씩 이렇게 급락했었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겠죠. 2% 정도 만회해도 아직까지 5만 원 선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역시나 5% 같이 KB금융과 하락폭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KB금융보다 약간 더 탄력이 괜찮은 것 같네요. 15,850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매수세를 받는 모습, 중공업은 그러나 약간 매물이 나오고 있고 모비스도 보합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 디스플레이 모두 다 1.7%가량 오르고 있네요. LG전자가 11만 5,500원, LG디스플레이가 44,750원.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보합이어서 정말 놀라운 그런 힘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1.7% 상승합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역시 하이닉스에 대한 추천이 이번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LG 1% 이상 오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기아차도 오늘 1.2% 정도 오르면서 다시금 3만 원 선까지 올라가 보려고 하고 있군요. SK에너지도 강보합권, 삼성전기도 강보합권, 삼성화재와 대한생명 정도는 약보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롯데쇼핑과 NHN도 1% 이상의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또 소폭 좀 오르고 있네요. 두산중공업도 7만 5천 원까지 빠르게 또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0포인트 뛴 1657포인트. 아마 이 정도가 아마 시초가가 아니었나 싶어요. 조금 더 올라갔다가 약간 또 상승폭을 바로 한 2, 3분 만에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분위기 보죠. 서울반도체가 오늘 아침에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3% 이상 밀렸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오늘 아침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SK브로드밴드 모두 다 4%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오늘 셀트리온은 하락하고 SK브로드밴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용도 오늘 강보합 정도인데요. 태용이 급락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진 않은군요. 포스코 ICT도 1.3% 오늘은 반등하고 있고요. 자, 다음이 나흘 연속 올랐었죠.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역시 8만 원 언저리 앞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오늘 거치는 듯 싶습니다. 동서 그리고 CJ 홈쇼핑 모두 다 약보합 정도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와 주성 엔지니어링 모두 다 급락했었죠. 특별히 네오이즈 게임즈는 거의 7% 급락했는데 오늘 0.1% 정도밖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성광밴드는 정말 연이어서 차트가 쭉쭉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 0.5% 정도밖에 만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2%, HD디스플레이 거의 2%, 성화하이텍이 역시 만도 상장 때문인지 자동차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모양이죠. 2.8% 급등하면서 16,550원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차바이오엔디오스텍이 1%, 그러나 서부트럭터미널이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파는군요. 외국인들이 좀 사줬으면 싶었는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되면 외국인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수는 일단 상승을 해서 외국인들도 사주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일단은 선물과 동반해서 오늘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U 긴급 재무장관 회담 때문인지 일단은 아주 인상적으로 플러스로 출발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8.32포인트 상승한 165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84포인트 상승한 50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 하락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EU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재정위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고 유로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6천억 달러 규모의 지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플러스에서 시작했지만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44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28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일단 수급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7천 개약 정도 사줘서 그래도 좀 완전히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아니구나 했었는데 현물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어느 정도 계속될까요? 앞으로 한 1, 2조 정도 더 추가적인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외국인의 매수는 아무래도 수급 관점에서뿐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시장을 보는 포인트는 첫 번째는 지금의 악재가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근본인 기업 펀더멘탈이 훼손됐냐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인인 지금의 악재, 즉 남유럽 재정 악재의 경우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악순환을 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타 국가들로 우려가 번지지 않는다는 신호가 확인을 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스크 지표나 신용 지표인 VIX나 리버 금리, 유로화 등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펀더멘털을 훼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주말 사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기업 실적에 근간이 되는 민간 부분의 자생력도 점차 나아지고 있어 향후에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유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기술적 반등이 아닌 의미 있는 반등은 남유럽 악재가 약화되는 시점이 되겠지만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가격으로만 보면 좀 싸졌다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의 매매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강하게 매수하던 기존은 약간 꺾일 수 있겠지만 주가가 하락할수록 매도 강도는 세지기보다는 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수도 뭐 쑥 올라오진 못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좀 덜 파는 과정 속에 지수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가장 어쨌거나 올라올 시장이고 어쨌거나 좀 덜 팔 외국인이라면은 이때 뭔가를 사긴 사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고 투자자들도 접근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 0.5%, LG전자가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는 0.41%, KB금융은 1.65%의 대형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 접근에 있어서 기관이나 기대 수익률을 미리 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틀 연속 개파락을 하였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매수를 하시되 이번 경제 사이클의 핵심이 소비라는 점에서 IT, 자동차, 화학업종의 대표 종목들과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관련주들을 분할 매수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짧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건설 조금 올라와도 지금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금융도 유럽발 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맥을 못 쳤고요. 아주 짧게는 금융과 건설 섹터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안도랠리 나온 다음에 이 섹터도 들어가야 되나요? 납부과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건설이나 금융도 굉장히 좋긴 한데 건설보다는 금융이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건설 부분도 분명히 좀 반등 가능하겠지만 딴 쪽보다는 업황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네. 납법과대주를 이왕 할 거면은 정배열된 종목들이 단기간에 납법했던 종목들이 좋고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IT 장비주들이나 부품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 기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평선이 일단 정배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쪽. 아마 그쪽은 코스닥 쪽 IT 부품 이쪽이 아닐까라는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환율 그리고 채권시장 분위기 살피러 가겠습니다. SK증권으로 장소를 옮겨서요. 염상훈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이틀 연속이나 큰 폭으로 상승해서 1,150원대 중반까지 온 것이 금요일 마감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여기 환율은 이제 2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여기 환율의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현재 현물화 시장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물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37원 정도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종가에 대비해서 18원 거의 이제 폭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괴가 지금 소폭 하락했지만 현물환 시장은 지금 난리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쨌거나 간밤에 가장 중요한 좀 다뤄볼 만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긴급 재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추가적으로 6,500억 달러 정도, 1,110억 유로와는 별도로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네, 어쨌든 일단 지금 현물환 시장이 1,135원 가까이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이제 거의 20원가량 이제 정말 폭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참 이제 열리고 있는 와중인데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가 지금 거의 투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로 죄다 끌어들일 것이고요. 전 세계 각국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큰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과의 통화 싸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부분에 대해서 답이 일단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쓴다고 무작정 쓴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시장의 불신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신용평가사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고 신용평가사들이 너네들 나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또다시 이제 시장은 나쁜가 보구나라고 반응을 할 것이고요. 그럼 다시 이제 그런 시장의 반응을 보고서 또다시 신용평가사들은 등급을 하향시킨다든지 이런 다시 악순환이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원달러 지금 환율 출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확실한 눈에 띄는 재료는 없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일단 소폭이나마 상승 한 1%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과도한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대감과 플러스해서 환율이 좀 그동안의 펀더멘털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내려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수출업체들의 굉장한 내고 물량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현재 수준보다 더 올라가기 어렵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수출업체들이 그동안 좀 쌓아두었던 달러를 급격하게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래요. 어쨌거나 내려갈 환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1,140원 아래로 오늘 아침 장 열린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채권시장 역시나 유로존 이슈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어쨌거나 아직은 강세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연한 것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채권이 과연 안전자산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2조 원이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단 하루 만에 1.2조 원을 팔아치우면서 사상 최대치 이제 순매도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일단 채권시장이 안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다면은 공리나라 국고채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 더 금리를 밑으로 내리려는 움직임들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외국인들이 채권시장에서 매도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금리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또 수합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날 금토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유로존 위기가 또다시 언급이 된다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이 좀 더 지연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퍼지면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호주에서도 현재 3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지 않는 한 채권시장에서 매도에 나서지 않는 한 채권 금리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 쪽에 무게를 두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에 있는 염상훈 연구원과 더불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죠. 1663.99, 1664포인트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500억 정도 현물을 던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팔면서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7,000계약 사줬었던 금요일 분위기와는 달리 2,500계약 정도 팔고 있네요. 자,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더불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1660 정도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에 동참해서 대형 블루칩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내리지가 않는 장이네요.
예, 그 지수는 생각보다는 그 강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는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그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500억 이상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이 일단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부분에서 그 차익거래 중심으로 매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관이 매수 가담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관 매수 가담은 아무래도 최근에 그 국내 주식형 펀드로 주가 급락 이후에 일정 부분 그 펀드 플로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랑 주가가 좀 그 단기적으로 급락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기관 저점 매수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국내 기관 쪽의 어떤 매수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주가가 지금 상당히 1%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지수 변동성에 어떤 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지금 현재 한 2,800계약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개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에 조금 동참을 해주면서 지수를 받치고 있을 뿐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고 조금 그 매도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게 조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글쎄요 1,600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시원스럽게 반등하는 것은 보기가 좀 어렵겠군요. 외국인들이 시원스럽게 사주지 않는 이상요.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요? 네, 일단 그 유럽 쪽의 어떤 문제점들이 그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을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는 부분도 유럽 재무장관 회담 결과가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어떤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지는 다소 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쪽 재정위기 문제라는 게 단기 어떤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은 좀 더 시간이 그 해결까지 이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사태 해결에 대한 어떤 대책 과정이 신속하게 조기에 지금 그 시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유럽 전반으로의 어떤 재정위기 확산 문제 그리고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유럽 외 지역으로의 어떤 확산 문제에 대한 우려감은 일정 부분은 불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일단은 개파락 2번 하고 난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올라와서 지금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확인하고 뭔가 트레이딩을 하든 장을 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가요? 아니면 한 이 정도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해도 괜찮은 시점인가요? 지수대 수준으로는 다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지수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수대 수준이 한 그 1,6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후퇴를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는 좀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수대는 다소간은 그 적극성을 발휘하기는 좀 애매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떤 지수 수준은 121선 정도의 지금 회복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변동성 자체가 그 단기에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는 혹시 1,600까지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반등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라고 안심해도 좋은 장인지요? 그 지수의 어떤 그 접근은 일단 그 61선 정도까지는 반등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61선은 1680포인트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수급적인 어떤 그 유럽 쪽 어떤 문제점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매도에 따른 수급적인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61선 이탈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좀 외국인 매도가 규모가 좀 줄더라도 매도 자체가 단기에
4월달과 같은 대규모 매수로 돌아서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수급선인 61선 회복 이후에 탄력적인 반등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 반등 목표치는 수급적인 불안감이 해소되기까지는 61선 정도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추가적인 반등 어떤 그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반등 목표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 흐름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낙폭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단계적으로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쪽으로 올라갈 룸이 많지 않은 자리에서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었던 그런 업종이나 종목을 살짝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끝으로 오늘 같은 날 이런 전략으로 임해라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오늘 시장을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은 IT주랑 그다음에 그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도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떨어졌던 한국 금융주들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단 IT를 중심으로 한 실적 관련주랑 낙폭이 컸던 금융주로 일단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그 뭐 실적 관련주에 대해서는 낙폭이 컸을 때는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어떤 엔트리 포인트는 다소 좀 저가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는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좀 노출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국가 부채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유럽 금융주들을 일단 일차적인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유럽 금융기관들의 그 CDS 스프레드는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은 금융주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유럽 금융기관들의 CDS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과는 달리 미국 금융기관들의 CDS 스프레드는 지난주에 좀 하락 반전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대한 연동성이 금융주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 금융주들이 유럽 쪽 또 부채 문제에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연동성 흐름 차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낙폭이 컸지만 변동성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걸 일단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661포인트에서 코스피가 출발했습니다. 1640선으로 미끄러져 내려와서 1600이 힘든 것 아니냐. 여기까지도 가능성 열어둬야 이런 얘기가 주말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63포인트. 사실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외인들의 매도를 겨우겨우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3,000계약 이상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물론 매도로 임하고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600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9시 24분, 장 열린 지 30분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